우리 예배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분을 제가 모셨어요. 우리 한국에 이제 탈북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작가로 활동하시는 우리 림일 작가님, 저랑 이제 구면이고 몇 번 이렇게 저희 교회 오시기도 하고. 근데 한번 우리 젊은이들이 6월 달에는 또 6.25 기념주일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도대체 북한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는지 너무 정보들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임일 작가님이 또 오셔서 이렇게 귀하게 간증해 주실 텐데,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북한 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유비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일 작가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맞으시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 들으시고 또 우리 실상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20년 살고요. 20년째 살고 있고 15년간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 신앙 간증하면서 오늘 이렇게 멋있는 교회 처음 봤습니다. 왜 멋있냐면요, 제가 국장에 들어온 것과 착각했어요. 이 위에 조명이 너무나 현란했고 노래 부르는 그 앞에서 이제 성가를 하는 분들이 너무나 활기차고 또 너무나 멋있게 보였고, 전체가 이 객석 다 메운 여러분들이 기립에서 30분간 노래 부르는 교회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도 이렇게 저기 두 사람 다 알죠? 두 사람 얼굴 띄운 것도 처음 봤고 아주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 보시면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나 쉽게 설 수 없는 이 연단에 세워주심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저를 말하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총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7년 6월 4일 일산 강림교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저 383 넘어 북녘 땅에도 그대로 전달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본데 우리 민족이 70여 년 간절히 바라오는 통일도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탈북 작가입니다. 먼저 탈북자가 누군지 조금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저 같은 사람, 탈북자,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탈북자입니다. 요거는 휴전 이후에 내려온 사람입니다. 분단은 해방대에서 분단됐죠. 해방과 동시에요. 그죠? 45년도에 8월 15일 해방과 동시에 분단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전쟁 때까지 53년 7월 달까지 내려온 분들은 실향민입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 그리고 휴전됐죠. 53년 7월 27일 날에 휴전돼서 그 이후로 내려온 사람들이 저희입니다. 근데 실향민이라는 이름은 하나예요. 근데 저희를 부르는 이름은 10가지 더 넘습니다. 60년대 70년대는 기순자, 기순용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80년대 90년대는 북한 이탈주민이라고 부르고 세토민 부르고 탈북자, 탈북민, 자유의주민, 통일인, 하나인 등등 그냥 저마다 갖다 이름을 갖다 붙여서 불러줍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도 저희들에 대한 이름도 공모했어요. 그럼 뭐예요?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인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공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16개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저희로서도 너무 좀 불편합니다. 하나 이름으로 좀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제각각 다 불러주니까 너무 혼돈스럽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를 찾아왔기 때문에 자유민으로 불러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도 있습니다. 이제 탈북자가 북한에서 어쨌든 이렇게 넘어온 탈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90년대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쟁 휴전돼서
그 80년대 말까지요. 전쟁 휴전에서 80년대 말까지는 1년에 고작 10명 안팎으로 왔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또 그때는 7, 80년대는 너무나 남한 사람들도 부러워서 그 뭐 지금도 사자 들어간 직업이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변호사, 판사, 검사 뭐 이렇듯이 기순용사를 부러워했대요. 남한 아가씨들이 결혼하고 싶어서 잘해줬으니까 정부에서 뭐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해줘가지고 당시는 80년대 말까지 온 사람들 한 1년에 10명 안팎에 왔으니까 이제 기순용사를 해줬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대략 그때 3억짜리 집을 주었고 대기업 취직시켜 주었고 1년에 전국 안보 강의로 1년 뭐 다 360일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년 강의로 강남에 집 한 채 사지는 돈이 생기더랍니다. 그러니까 부러울 만하죠. 그죠? 대기업 뭐 그때나 지금이나 대기업 취직하기 힘든데 대기업 그냥 취직해 줬고. 그런데 뭡니까? 90년대 이후로 탈북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80년대까지 8명씩 온 거예요. 90년대 중반부터 수십 명, 수백 명, 2000년부터 1000명씩 옵니다. 연평균. 그러니까 쉽게 또 다르게 보면은 예전에 10명이 나눠 먹던 이 쌀을 1000명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량이 작은 거예요. 막말로 말하면 상품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가치가 있을 때는 그 앞전 시기였고 시기가 달라졌으니까 가치가 좀 떨어진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똑같이 많이들 넘어오고 있죠. 북한에서 넘어오고 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걸 반증해 주는 사례입니다. 그럼 북한이 왜 어려워졌겠어요? 80년대하고 90년대 기준점으로 해서 격차가 나는데 80년대까지는 정말 70년대 중반 후반까지는 남한보다 잘 살았습니다. 북한이. 제가 68년생이고요. 잘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한 7살 때, 8살 때, 70년대 중반까지 기억해봐도 그냥 그 슈퍼에 막 사탕이 질질 녹아서 돼지고기가 팔리지 않아서 막 어서 사가라고 막 집집마다 소리치면서 평양에서 사가라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야채 상점에 가도 그냥 과일이 막 쌓여 있고 그냥 식량백 없어 가도 그냥 옥수수, 감자, 오곡이 다 있었고. 그런데 80년대부터 그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상점에 있는 그 상품들이 점점 줄고 그다음에 공급 안내표가 생기면서 배급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는 자유 판매하던 거예요. 그냥 사갈 사람 마음대로 막 판매하던 게 80년대 이제 초반부터 공급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전엔 김일성이었죠. 45년도 해방돼서부터 김일성이가 이제 북한을 이끌어오죠. 김정일이가 70년대에 생겼어요. 그 아들이죠. 어쨌든 70년대에 생기면서 김정일이가 뭐를 했냐면은 자기 아버지 동상 저거 있죠. 저거 평양에 있는 건데요. 원래는 이쪽에 있는 게 이게 김일성 아닙니까? 김정일이고 뒷짐 지고 있는 게 손 들고 있는 게 김일성인데 저 김일성이 동상을 전 평양에서 제일 큰 건데 그러니까 저거보다 작은 것들이겠죠. 전국에 수만 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건물은 그 조선혁명 박물관이라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뭐냐면은 김일성이 일대기 양력을 이렇게 다 이제 사료나 사진이나 여러 가지 중고품 이렇게 했고 박물관이에요. 김일성 박물관이 쉽게 말하면은 저런 것도 전국에 수천 개나 세워놓은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김일성 별장 도로 다 만드는 거예요. 김정일이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게 무슨 공짜로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돈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경제 예산에 그것도 나라니까 국가 예산의 40%를 저런 데 쓴 거예요. 동상 세우고 믿기지 않지요. 여러분 북한 각 가정에 김일성 사진 다 걸려 있다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학교, 관공서, 군부대 사람 모이는 것은 다 김일성
저 사진 있고 오록 있고 흉상, 이제 저건 이제 동상인데, 흉상이라면 이제 실제 크기만한 이제 그 백석 돌로, 옥돌로 만드는 게 이제 흉상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그거 이제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기관마다. 그런 엄청난 돈을, 저런 거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거죠. 그 80년대부터 북한 주민들이 배를 줄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90년대, 80년대 말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주의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동서동 무너지면서, 소련 무너지면서 그냥 예전에 그 북한 그 동맹국들이 지원을 다 끊은 겁니다. 자기네도 살아야 되는데 무슨 뭐 예전처럼 무슨 뭐 사상 같다고 도와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동북아파 사회주의 나라들이 루마니아, 체코, 불가리아, 그런 헝가리 이런 나라들, 북한에 이제 전쟁 이후에도 계속 저거 원어로 경제 원조를 주던 게 이제 80년대 말에 싹 다 끊는 겁니다. 그때부터 중국이 지금까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경제 지원은 진짜 뭐 저거는 중국 경제 아니면은 뭐 한 3일이면 무너지는 그런 호수아비입니다. 북한의 경제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중국이 버텨주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동굴아파 그 붕괴가 되면서 북한의 경제가 더 휘청거렸죠. 거기다가 또 뭐가 됐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일성이 죽었어요. 근데 아니 김일성이 죽었는데 왜 북한 경제가 휘청거리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건 북한이에요. 왜냐면은 김일성이 죽었어. 그냥 우리는 대통령도 죽으면 그냥 뭐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거 아닙니까? 화장하든 매장이든 어쨌든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끝이죠. 북한은 그게 아니에요. 김일성, 김정일 저 두 사람이 이제 망자인데, 저 망자가 들어가 있는 거는 저건 이제 김일성 박물관이다 그랬죠. 김일성 시신궁전이 있어요. 북한 말로는 이제 금수산 기념궁전이라 그래요. 태양궁전. 저 두 사람은 태양이에요. 북한의 두 사람은 그냥 태양입니다. 그냥 김정은까지 3명이에요. 북한 태양이 3개나 있어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다 햇빛에 타들어서.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조선혁명 박물관, 김일성 박물관보다 10배나 고급스러운, 10배나 큰 게 아니고 10배나 고급스러운 호화 궁전에 들어가 있어요. 저 두 사람이. 그게 2억 달러짜리입니다. 1년 관리비가 2천만 달러입니다. 그러니 북한 주민들 밥 먹겠습니까? 죽은 망자를 2억 달러 궁전에다 안장해놓고 2천만 달러 관리비를 내면서 그 시신을, 두 사람 시신을 그 특수 진공 속에다 이어놓고 있는데, 그 일주일에 2번씩 꺼내서 청소하고 다시 이거 진공을 액체 처리를 하고 관리합니다. 그거를 러시아 기술자들이 와서 해줍니다. 10명이. 김일성이 94년에 죽었어요. 김정일이 2011년에 죽었고,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이 러시아입니다. 세계 최초로 그 레닌 그 시신을 그렇게 박물관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러시아가. 그 분야의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을 평양에 상주하면서 그걸 관리해서 2천만 달러씩 든다는 겁니다. 1년의 관리비가. 그러니까 이런 악재 속에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이 엄청나게, 기계가 공장에 다 멈고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자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1,000명, 2,000명씩 들어온다 이 소리입니다. 저는 68년생입니다. 평양에서 태어났고, 평양은 북한의 수도죠. 한 200만 도시입니다. 정말 거기는 김정은의 개인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북한 자체가 김정은 수령의 그 개인 국가는 아닙니까? 그죠? 거기는 뭐 한 사람 말에 따라서 2천만이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고 국가 정책이 집행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양시도 이렇게 지으라면 이렇게 지우고 요 건물 지으라면 요 건물 지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독재의 국가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야 여기다 뭘 지으라면은 네가 뭔데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북한에서는 어디 네가 뭔데 그런 말 합니까? 말도 안 되지. 그냥 알았습니다밖에 뭐 없습니다. 거기는 김정은이 말 한마디면 그냥 2천만이 알았습니다. 그 한마디밖에 없거든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68년생인데 저희 아버님은 저기 건설 기업소 노동자였습니다. 평범한 노동자였고 어머님은 주부였고 제 위에 형님 두 분이 있습니다. 형님 두 분도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큰형님은 인민군에 나갔다가 왔는데요 13년 복무하고 왔습니다. 놀라지 않아요? 13년이면? 아니 국군은 뭐 대한민국 국군은 뭐 2년도 안 되다는데 거기에 비하면 놀랍지 않나요? 13년 복무하고 왔습니다. 둘째 형님은 이제 군에 안 가고 이제 공장에 가서 공장에서 선반공으로 일했고 저는 삼형제 막내 아들인데 저는 또 친척의 백, 거기도 백이 통하는 사이입니다. 남한에서는 백이다 그러고 북한에서는 안면이다 그래요. 안면이 통합니다. 왜냐면은 그 후진국일수록 그런 게 더 통합니다. 이게 봉투, 여기서 말하는 봉투, 북한에서 뇌물, 뭐 이런 뇌물, 돈, 뭐 이런 걸 잘 통합니다. 없는 사이니까, 그죠? 풍족한 사이도 그런 거 통하는데 없는 사이니까 더 통하겠죠. 그래서 저도 안면을 좀 써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그 경찰 기관에 노무자로 들어갔어요. 제가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이 아니고 경찰관이 아니고 경찰 기관에 민간인으로 근무하는 이제 노무자로 한 10년 일하다가 이제 84년도에 졸업했고 고등학교를요 한 10년간 그런 우리 말하면 이제 군무자죠. 군부대에 종사하는 사람을 군무자라고 해요. 남한에서는 군무자라 10년간 일하다가 94년에 김일성이 죽었어요. 진짜 하늘의 태양 같은 김일성이 죽으니까 그 다음부터 평양시 배급이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외국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를 벌고 싶어서. 그 전까지는 김일성이 살았을 때까지는 외국에 나가고 싶은 그 사람도 있었지만은 목적이 틀렸어요. 김일성이 생전에 외국에 나가려는 목적은 외국에 나가서 3년간 일하면은 TV,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재봉기, 선풍기 이런 걸 가져와요. 3년 일하면은.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북한에서 40년 동안 17살에 졸업해서 40년 동안 예를 든다면은 고등학생이 17살에 19살에 졸업해서 40년 동안 60살까지 일한다고 보자고요. 그 60살까지 일해서 40년 동안 일한 월급으로 TV 한 대 못 삽니다. 북한에서는. 그러니 3년간 일하고 외국에 나가서 이자같이 제가 뭐다 그랬죠? TV,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재봉기, 선풍기 이런 6가지 가전제품을 사오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토요일 날마다 꿈꾸는 거 없습니까? 있죠? 복권, 로또, 일확천금 그거나 같은 거예요. 북한에서는 말 그대로. 그잖아요. 여러분 뭐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 샀다가 20억짜리 되면은 심장 멎을 만큼 놀랄 일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 3년 동안 나가서 온갖 고생해도 그 6가지 가전제품을 가져오는 거는 나만의 로또 복권 당첨된 것만큼이나 큰 기쁨이다. 그래서 김일성이 죽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런 꿈을 안고 나가서 일을 했는데 김일성이 죽고부터 달라졌어요. 왜냐면은 평양시 배급이 안 주고 외국에 나간 건설자들도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월급을 안 줬을까요? 아닙니다. 그 나라는 월급 줍니다. 그대로. 이 월급 주는 걸 또 이 간부들이, 북한의 그 중간 간부들이 떼먹지 않고 자기들의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월급을 당에 바칩시다. 수령님 태양궁전, 그 아까 시신궁전이요. 거기에 충성 자금으로 바칩시다. 그래요. 그러면 북한 주민이 남한 주민 같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러겠는데 북한 주민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거기에 그 말에 입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충성 자금으로 들어간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3년 동안 일하도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 수 있으면 알바를 해서 벌어야 돼요. 이게 회사 일을 해가지고는 안 돼가지고 몰래 나가서 자기 일 외에 다른 일을 해서 벌어야지만 1년에 한 뭐 $2,000, $3,000 선에 쥐면은 그걸 들어와서 갖고 와서
배급 안 주는데 무슨 뭐 TV 냉장고 살 생각이 나겠습니까? 쌀 사야 되는 거죠. 95년부터 제가 68년생이고 평양에서 그냥 쭉 살았습니다. 나올 때까지 96년도에 나왔는데 94년부터 쌀을 안 주는데 무슨 사람 먹고 무슨 뭐 TV도 보고 먹고 뭐 자전거도 타고 먹고 노래도 듣는 거지 먹지도 못하고 무슨 노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죽고부터는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이 꿈이 뭐냐면은 나가서 밥 3끼 먹고도 다행이고 쌀값이라도 보러 오면 다행이다 하고 생각하고 물밀듯이 막 그냥 들이미는 거예요. 나가고 싶어서. 그래도 쉽게 내보냅니까? 잘 안 내보내요. 또 인원 이 출신 성분 검토와 다 하고 무슨 자격 조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까다로운 조건 다 고치고 저는 96년 11월 달에 저기 쿠웨이트에 중동에 있는 쿠웨이트에 근로자로 나갔습니다. 거기는 95년부터 북한 근로자들이 진출했습니다. 북한 근로자들이 전 세계 쿠웨이트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에 나가 있는데 우리도 대한민국 건설업체도 많이 나가 있죠. 제가 와서 비교해 보니까 대한민국 건설업체는 기술, 자재, 인력, 도면 뭐 여러 가지 건설에 필요한 건 다 대한민국이 나가서 합니다. 그 발주 받아가지고요.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오직 인건비만 벌러 나가는 거예요. 뭐 기술도 안 되고 무슨 자재도 안 되고 무슨 재정도 안 되고 뭐가 안 되니까 그냥 순수 노력비만 공사비만 노력 공사비만 벌러 이제 많이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쿠웨이트에서 5개월간 일을 했습니다. 5개월간 일하면서 정말 지금도 막 분에 차는 거는 제가 5개월 일하고 월급을 못 받았어요. 나만 못 받은 게 아니라 다 못 받았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이 월급 5개월 못 받았다는 말도 여기 왔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지 내가 북한 주민이다 말을 못해요. 왜 말 못하냐면은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게 말이 돼? 5개월 동안 일하고 월급 안 줬다는 게 못 받았다는 게 자, 한 달 동안 일을 했어요. 월급 왜 안 줍니까? 숭득숭득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동료들이 그러면 하는 말이 이거 고용회사에서 월급 재정 사정이 좀 좋지 않아서 못 준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 나라든 이제 한 달 동안 현지 체험하면은 그 바디랭귀지다 그런가요? 몸 동작으로 말하는 거, 그죠? 그렇게 해서 물어봅니다. 같이 일하는 친구들에게 너희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너희는 이거 얼마 받냐? 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또 더 웃기는 게 뭐냐? 웃긴다고 할까? 기가 막힌다고 할까? 아침 6시에 깨나서 7시부터 일해가지고 저녁 7시까지 일하고 1시간 밥 먹고요. 저녁 7시부터 또 지금 밤 12시까지 충성의 야간 작업합니다. 또 그냥 야간 작업 아니 충성이에요. 충성이면 그냥 김일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김일성을 위한 이제 충성 작업이죠. 어쨌든 뭐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다 같은 사람 아닙니까? 어쨌든 그 야간 작업을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13시간씩 14시간씩 일을 했는데 한 달 지났는데 돈을 안 주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월급 받았으니까 자기는 받는데요. 그 사람들은 5일 근무하고 가더라고. 8시간, 하루 8시간에 5일 근무제. 그때 5일 근무제였어요. 97년도 당시. 그 나라는 이제 우리보다 좀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럼 우리는 못 받으니까 이거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 받았냐 그러니까 600달러 받았대요. 우리는 평양에서 알고 있기로 120달러라고 알고 봤어요. 근데 이 120달러도 못 받았어요. 2달 일하고 3달 일하면 이게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간부들 북한 간부들에게 지금 하나는 오투로 말하는 거예요. 왜 월급을 안 주냐고. 120달러씩 준다고 그 평양에 떠날 때 관계자가 그랬는데 왜 안 주냐고. 우린 일 8시간 외에도 더 했지 않았냐고. 그 간부의 대답이, 그러니까 북한 간부의 대답이 지배인입니다. 지배인 대답이 참 가관입니다. 이 말 한마디 찍소리 못했는데요. 월급을 주라는 당의 지시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이라면은 여러분 TV에 나오면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죠? 당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정치권의 당이라면은 정의당 뭐 그런 당 어쨌든 바른당
그런 당이 아니에요. 북한에는 노동당이잖아요. 이? 근데 북한의 노동당은 누구냐면은 수령이에요. 수령. 북한에는 조국도 수령이고 당도 수령이고 국가도 수령이고 인민도 수령이고 그냥 다 수령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령이 주라는 지시가 없다는데 이거 뭐에다가 말합니까? 그러니까 한 2,000명의 근로자들이 그 말 한마디에 찍소리 못합니다. 그 말하면은 그냥 뭐 아마 말했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거는 간첩이 되겠죠. 반동분자가 되겠죠. 어떤 조치가 취해질까요? 소환입니다. 당장 평양으로 압송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겠어요? 몇백 대 1로 경쟁해서 그 선별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궁지감은 분명히 있는데 나와서 말 잘못했다고 이거 평양에 들어가서 그냥 꼬리 펴붙고 그냥 색안경으로 계속 보는 대상이 되는데 이건 누가 그렇게 되고 싶겠습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이라는 수령이 주라는 지시가 없다는 말에 기가 막혔고 말 한마디 못했고 5개월 동안 일하고 저는 정말 내가 평양에서 태어나 살았지만 과거를 돌아보니까 또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평양에 왜 싫었냐면요, 여러분 젊은 분들 잘 들으십시오. 자, 분명히 제가 싫어서 왔겠죠. 좋으면 안 왔겠죠. 반대로 제가 남한이 좋은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나쁜 선전만 들었으니까. 남한에 대해서 무슨 좋은 선전 하겠어요? 당연히 나쁜 선전하지. 북한에서 미제 썩어 빠진 남조선이다 그러고 뭐 식민지다 그러고 그냥 뭐 다 어두운 나쁜 것만 이제 가르쳐진대. 그렇지만은 내가 남한이 좋은지 나쁜지 몰랐지만은 내가 28년간 살았던 그것만은 정확히 압니다. 잘 들으십시오. 왜 싫어졌냐면은 북한이 평양에서 살았는데 지방도 아니고. 자, 여러분 제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일산에 삽니다. 그런데 이자같이 여러분 집에 다 김일성, 김정은 사진 지금 여러분 가정에 문재인 대통령 사진 다 걸어놓고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일산에 삽니다. 근데 저 서울에 있고 김포에 있는 무슨 아들, 딸, 며느리 집 있죠? 아들이 무슨 병원에 입원하면 갈 수도 있고 딸이 출산해서 갈 수도 있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큰아버지가 사망했으니까 가봐야 되고 이거 가는 걸 일산시청 가서 승인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요? 그냥 가다가는 벌금 내야 됩니다. 그거를 어떻게 국가에서 말하냐면은 이렇게 통행증을 발급해야 간첩들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얼핏 듣기에는 그럴 듯해요. 진짜 또 간첩들은 소속이 없으니까 통행증이 없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간첩들을 잡기 위해서 통행증을 만든다 그래요. 통행증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렇겠어요? 아니죠. 그런 승인 제도가 없으면은 너나 나나 여기저기 마음대로 이동하겠죠. 그죠? 이거 일산에서 못 살겠네. 저기로 부산으로 가야지. 부산엔 그런 것도 없다는데 부산으로 우르르 가고. 이 나라도 못 살겠네. 이 부산에서도 못 살겠네. 저기 미국 가서 살아야 되겠다. 우르르 가고. 불편하니까. 이게 법이니까.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지역을 옮겨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면은 총알받고 이렇게 공개 자리에서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거 첫째. 여러분 7살 때부터 여러분 여기서 태어났어요. 제가 지금 가상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7살 때부터 여러분 유치원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 학습합니다. 그때는 문재인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거기는 한 사람 아닙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가정하고 7살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7살 때 뭐 있고 8살 때 뭐 있고 9살 때 뭐 있고는 다 배워야 됩니다. 학교 가서도 문재인 배우고 대학 가서도 문재인이 배우고 군대 가서도 문재인이 배우고 문재인을 위해서 총폭탄이 됐자 한 목숨 바치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가 막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산다고 가정을 하면은 에? 자, 국가 명절 최고 명절은 문재인 생일입니다. 에? 그 아버지 생일입니다. 그 할아버지 생일입니다.
이 나라에서 최고 명절이. 그날만 손꼽아 기다려도 국가에서 주는 거 돼지고기 한 200g 줍니다. 사과 한 반알 줍니다. 술 한 반병 줍니다. 사탕 한 서너 알 줍니다. 그것도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문재인 초상 앞에서 또 사진을 아니 얼굴을 인사를 종중히 드리고 먹어야 됩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신문에 집에 신문도 요새 잘 안 보지만 이거 휴대폰 때문에 여러분 신문 펴놓고 중국집도 없겠지만은 아니 여기 중국 있다고 가정합시다. 중국집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있는 신문 펴놓고 짜장면을 시켜 드셨는데 금방 인상경찰서에서 와서 여러분 수갑 채갑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그것이 북한이라는 소리입니다. 7살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살았죠. 그렇죠? 여기 신앙인들니까 모태신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이제 임신했을 때 그 태아에게 찬송가도 들려주고 성경도 듣고 목사님 설교 듣고 그게 태아에게 가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태아가 있는 임산부 엄마가 와서 김일성이 노래하고 김일성이 학습하고 김일성 영화 보고 김일성이 노래하는데 왜 태아에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또 7살 때부터 또 아버지 김일성이라고 부릅니다. 둘 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도 저기 3명이나 있습니다. 어머니는 잘 소개도 안 해요. 또 저기는 웃기는데 완전히. 더 웃기는 게 뭐냐면 내가 남한에 와서 알았는데 여기는 대통령 죽고 용부인 죽으면 같이 묻어주죠. 그죠? 그건 뭐 정상 아닙니까? 저기는 딸따로 묻어줘요. 또 그거 된 일인지. 김일성의 시신은 시신궁전에 있고 그 부인은 저기 대성산 혁명열사릉에 있어요. 김일성은 호화궁전에 들어가 있고 저 궁전 노천 저기 박물관에 있어요. 그 부인은 웃기는 나라예요. 저기는 정상 부인이다 정상적인 부부라면은 같이 묻어주는 게 정상인데 저기는 비정상입니다. 그것만 봐도 뭐 그것뿐입니까? 뭐. 제 아들에게 물려주고 손자에게 물려주는 건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지. 비정상도 너무 비정상이지. 그게 진실로 돼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70년 동안 그렇게 사니까 바깥은 모르고 세상이 그런가 보다 하고 살고 또 사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래서 자, 내가 여기 가면은 내가 남쪽으로 가면은 가족이 불이익 될까 안 될까? 제가 생각이 있는데 왜 못하겠어요? 있습니다. 당연히. 불이익을 안 줄 수 있습니까? 불이익을 안 준다면은 북한 당국에서 내가 남선으로 도망가도 불이익을 안 준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죠? 너도 나도 다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게 무서워서 재고 그래도 결단해서 오는 게 바로 저희 탈북민들입니다. 만약 저희들이 없다면은 세상은 모를 거예요.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그죠? 뭐 이상한 사람들이 가서 평양에 가서 다 보여주는 거 보고 화려하고 좋은 것만 보고 말하는 거 물론 그것도 북한의 진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진실 아닙니까? 제가 거기서 살았지 않았습니까? 배급 못 받았고 쌀 못 받았고 7살 때부터 김일성 사진 닫고 김일성이 욕하면 잡혀가는 거 봤고 이것도 진실 아닙니까?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알려면은 모르려면 말든가.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북한의 화려한 것도 알아야 되지만은 북한의 뒷모습 어지럽고 어둡고 정말 힘들고 우리 동포들이 사는 그 정말 짓눌린 그런 어두운 생활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통일 마음이 가지는 거예요. 우리 북한의 겉모습만 보시면 뽀뽀 저기도 잘 사는데 무슨 통일해?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저 연단의 손 강사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 심각한 것도 있네 느껴지죠. 그러면 야 정말 우리 같은 우리 동포 그렇게 민족이 정말 그런 뭐 비정상적인 사회에서 지금 분명히 지금이야 어떻게 신 이상으로 지금 북한을 통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5년에 한 번씩 통치하고 그것도 시원치 않으면 끌어내고 그죠? 저긴 뭐 시원하고 시원치 않고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한번 되면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비정상이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97년 제가 96년 11월 달에 쿠웨이트에 나가서 5개월 동안 일하고 97년 3월 달에 한국 대사관 찾아가서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고. 내가 그때 남조선이라고 그러죠. 북한에서 남조선이라는 건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살았던 북조선보다는, 예? 평양보다는 나을 곳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서울에 가보고 싶다. 나 서울에 가서 진짜 내가 받았던 교육대로, 평양에서 받은 교육대로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못 사는 곳이라면 난 서울에 왜 살겠습니까? 당연히, 그죠? 나는 그날 한번 꼭 내가 가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필요해 가지고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로 온 순간, 그냥 첫 순간에 그냥 아휴, 나 28년간 썩었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첫 발을 들으면서 가장 많이 봤던 것은 교회 십자가 성탑이었어요. 그거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게 병원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북한에서 그런 것만 가르쳐 줬으니까. 사기, 범죄, 절도, 뭐 이런 교통사고 그래서 범죄가 우르르 하니까 저기 범죄에 연루된 그런 환자들이 많겠다, 범죄 피해자들 많겠다 하고 병원이 저렇게 많겠네 하고, 또 남선병원은 그냥 의사가 그냥 뭐 청진기를 그냥 이 가심에 대지 않고 돈주머니에 갖다 댄다니까, 그냥 돈벌이 눈이 한정이 되는 의사들이 그냥 저렇게 병원을 많이 지었겠다 그 전에. 교통사고 또 얼마나 오죽이나 난다는 건 내가 한국 대사관에서 알았는데 잡지 보니까 엄청나요. 교통사고 끔찍하다는 건. 그거는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 상공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결심은 뭔지 압니까? 난 죽으나 사나 자동차 곁에도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잘못하다가 뭐 교통사고 뭐 오리봉봉해서 뭐 내가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내가 목숨 걸고 가져가고 바꾼 내 자유를 좀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유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못 말하고 뭐 짧게 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고 싶지 않아서 내가 자동차 곁에 얼씬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20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고 다닙니다. 정말 그 교회 병원이라고 착각했던 거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15년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진짜 병원이 맞습니다. 무슨 병원이요? 예? 영혼병원 맞지 않습니까? 그제? 육체병원은 아니에요. 여기가 우리가 육체가 부러지면은 병원에 가야 되겠죠. 당연히 의사한테 맡겨야 되겠죠. 팔다리 부러지면은 뭐 째든 붙이든 수술하든. 머리가 잘못된 거 병원에 가면 안 됩니다. 그건 못 고칩니다. 그거는 교회에서 고치더라고요. 거기에 필요한 약은 무슨 약입니까? 신약 구약, 맞죠? 그걸 잘 복용해야 됩니다. 주치의가 누구죠? 모릅니까? 주치의, 여러분 교회에 주치의 없습니까? 예? 박동찬 목사님 아닙니까? 목사님이 주치의고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영혼 치료를 받는 것이, 제가 쉽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이게 내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모든 좋은 글, 좋은 사진, 좋은 말 다 못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빠져야 됩니다. 그걸 다 들어가면 이거 터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래 못 있습니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자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도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나오고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수요 예배, 본교회는 수요 예배 오전에도 있는 거 압니다. 맞죠? 아주 드물더라고요. 그 다음에 금요철야 예배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3번, 4번씩, 그래 2번, 3번 이상씩.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늘 성령 충만으로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남과 북을 살아봤는데요, 참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은 정말 고마운 나라에서 산다는 겁니다. 뭐가 고맙냐면요, 잘 들으십시오. 북한에 좋은 거 뭐가 있을까요? 진짜 풍부한 거 하나 있습니다. 북한에 자유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자유냐면요,
숨 쉬는 자유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짜 없습니다. 북한의 TV가 채널 2개밖에 없고 신문이 3개밖에 없고 그거는 몽땅 다 북한 안에 것만 내보내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 90%가 보는 거는 10% 사람들은 또 다른 것도 보겠죠. 그러면은 눈의 자유가 없다고 봐야죠. 북한 주민들이 외국을 모르고 외국을 못 듣고 못 보고 하니까 눈의 자유는 없지 않습니까? 입의 자유도 없습니다. 자, 이 입은 뭡니까? 말하는 동시에 먹어야 되는 이거 그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죠? 사람이니까 의식이 있으니까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북한 주민들은 무슨 말을 한다? 우리하고 똑같은 게 많습니다. 야, 이쁜 여자네. 야, 그거 이쁘게 생겼다. 야, 요거 아름답다. 야, 그거 스포츠 경기 멋있다. 야, 요 음식이 맛있네.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이런 말은 다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정치나 지도자 비판을 못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건 너무 잘합니다. 잘하기 때문에 대통령 끌어낸 거 아닙니까? 잘하기 때문에 너 해보라 하고서는 새 대통령 앉힌 거 아닙니까? 국민이 앉힌 거 아닙니까? 그죠? 북한은 이걸 못합니다. 너 잘해 못해 이런 말도 못합니다. 그냥 김정은이 됐으면 그냥 영원히 따라야 됩니다. 영원히. 그러면 이게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동물입니다. 동물하고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동물도 먹어요. 동물도 옷 입고 동물도 자요. 동물도 일해요.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건 말입니다. 동물이 무슨 말을 합니까? 동물이 무슨 여기 개가 무슨 대통령 비판합니까? 못 하잖아요. 나만의 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개. 제가 뭐 그랬어요? 앞에서 북한 주민들 자기 지역 옮기는 것도 국가의 승인을 받고 옮긴다고 그랬죠. 그랬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개가 전라도 충청도 다니는 거 국가 승인 받고 다닙니까? 인천에서 고양시 넘어가는 거 국가 승인 받습니까? 개가. 자, 북한 주민이라면 김정은도 북한 주민이고 마지막 2,300만 마지막 주민도 북한 주민입니다. 전체. 자, 그러면 꼭대기에서 김정은이 놓고 10% 사람은 제외하고 그리고 밑에 사람부터 쭉 보면은 30% 사람들은 두 끼, 세 끼 밥을 먹습니다. 60% 사람들은 두 끼, 세 끼 정도 죽을 먹습니다. 아니, 국민의 60% 이상이 죽을 먹는 게 비정상 아닙니까? 정상입니까, 그게? 그런데 거긴 희한한데 국민 60%가 죽을 먹고 사는데 그 최고 지도자는 제일 살쪘어. 안 그래요? 김정은이 살 엄청 쪘잖아요. 그보다 더 찐 사람 내가 여지껏 보지 못했어. 그거 비정상 아닙니까? 국민이 죽 먹으면 지도자도 같이 죽 먹고 비슷해져야 되는데 이건 너무 국가극이야. 아니 여러분, 북한 TV 보세요. 북한 주민들 다 새까맣고 야외했어요. 70년 동안 계속 죽 먹었으니까. 그 죽 먹은 데다가 또 뭐 봤어요? 스트레스. 김일성 학습, 영화, 노래,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그거 하고 하다 사니까 그냥 총화, 행사. 여러분, 북한 TV 보면 평양에서 그 몇백만의 군중 그 퍼레이드 하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앉아서 보기에는 쉬워도 6개월, 7개월씩 훈련하는 겁니다. 사상만 가지고 그냥 먹는 것도 없이. TV에 나오는 거 보세요. 깡 마른 사람들, 군인들도 깡 말라가지고 그냥. 그 비정상 아닙니까? 주민들은 가반의 주민들이 그렇게 말라가지고 있는데 지도자는 이렇게 되고. 제가 남한에 와서 그러니까 진짜 북한 주민들을 남한하고 비교하면은 이거 정말 내가 과하게 비교하는지 정말 너무 심하게 비교하는지 모르겠는데 개보다 못합니다. 개. 아니 남한의 개가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지 여러분 이제 나가다가 어느 대형마트 가보세요. 그러면 애완견 코너가 있습니다. 그 코너가 아마 이거 한 절반 정도는 되는 코너도 있습니다. 큰 데는 가면은 애완견이 먹는 영양제가 몇 가지 있는지 아세요? 7가지, 8가지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애완견
뿌르지, 반지, 에? 선글라스, 뭐 가방, 뭐 헤어 무슨 장식 다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애완견 호텔도 있어요. 애완견 납골당이 있고. 주인 잘 만난 애완견은 주인하고 같이 해외여행도 다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북한의 60% 주민보다는 낫지 않냐고요. 북한 주민이 무슨 두끼 새끼 죽 먹는 사람보다는 낫지 않냐고. 이게 무슨 국가냐고. 이게 무슨 나라냐고. 북한이 주민 60%가 죽 먹으면서 그냥 김일성, 김정일을 그냥 아버지처럼 그냥 저렇게, 저거 인사를 간 거 아닙니까? 저 명절날에는 저게 꽉 미어 터집니다. 저게 평일날에도 저렇게 됩니다. 그냥 저거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다 저거 지금 뭡니까, 시간대별로 다 그 찌어져 있는 스케줄이에요. 저게 안 갔다면 그건 반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은 북한에서는, 당국에서는 주민들을 그냥 이거 허튼 생각 못하게, 저희 가서 충성 생각해야 되겠죠. 당연히 저게 갈 시간에 다른 짓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허튼 짓 할까 봐 저런 데 가서라도 인사라도 하고 오라고 그럽니다. 북한이 70년 동안 전제하는 건 뭡니까? 70년 동안 그 체제를 유지하는 게 사상이 유지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핵과 미사일이 있어 강대국이다, 무슨 뭐 저희들끼리 말하는 게 그게 뭐 그래서 북한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 이 사상을 70년 동안 오로지 저 김일성, 김정일 사상만 집어여줘 가지고 계속 훈련 주기 때문에, 죽었어도 저 앞에 와서 인사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7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고 저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음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이 나라, 이 국가, 우리 정말 아버지 어머니들이 67년 전 이맘때 북한의 침공으로 해서 전쟁이 났었죠. 그 위급한 순간에 미국이 유엔과 같이 우리 이 대한민국을 지켜 주었습니다. 그 지킨 대한민국을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지켜왔고, 북한에 비하면은 정말 천국 중에 천국인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음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의 가치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킬 때만이 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망각을 한다면은 망각할 게 따로 있지, 우리의 이 피로 지킨 이 조국의 고마움을 망각하면 안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서 수령 우상화에 빠져 헐벗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불쌍한 우리 2천만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분노에 찬 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전부 외부 세계의 영향인 줄 압니다. 김씨 독재자와 그 집단이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 북녘 땅에서 2천만 인민에게 눈 가리고 입을 막고 귀를 막은 것도 성차지 않아 외부 세계를 동정만 해도 구속시킵니다. 인민들은 한 끼의 밥이 걱정인데 마귀에게 영원히 빼앗긴 위정자들은 오래전에 죽은 저 수령 동상을 계속하여 세우고 있으니 이것은 악이고 악령이고 악령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지몽매한 북한 주민들에게 70여 년 공산 독재 정권의 분노를 느껴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외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노동당 권력자들이 하루속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이 이제나 저제나 바라는 통일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조국 대한민국 통일의 나라로 만들어 주셔서 세상의 으뜸가는 행복한 동산 낙원의 열함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7천만이 통일된 삼천리 강토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천년 만년 행복하게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